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자입니다. 전자 몇 개 돌고 있나요? 6개 전자 돌고 있죠. 그렇다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띠면 안 되죠. 중성이어야 하잖아. 그러므로 전자가 6개 돌아다니는 걸 딱 보는 순간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다? 6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 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6개 있는 거고 전자도 6개 돌고 있는 거고 전자의 개수를 통해서 원자 번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번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보이네요. 양성자 플러스도 6개가 보이네요. 근데 자가 플러스 6개를 뭉쳐 놓으려면 이게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플러스는 안 뭉쳐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같은 전기를 띠니까. 우리 N극과 N극이 만난 거랑 비슷하게 서로 안 붙어.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턱 달라붙는데 플러스는 안 붙거든. 그래서 플러스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중성자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 난 봐봐. 중성자라는 게 필요해. 중성자. 우리 헬륨 원자핵 만들 때 했던 얘기죠. 중성자가 같이 붙어서 플러스를 뭉쳐지게 한다.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원자번호 10번까지는 잘 들어. 10번까지는 양성자가 10개면 중성자도 딱 10개가 필요해요. 근데 10번을 넘어가면 양성자가 11개 넘어가면 중성자가 11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번이 누구야? 나트륨이죠. 그죠? 10번은 누구야? 네온이죠. 네온은 그래서 여기 쓰는 게 바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를 요 위치에 쓰거든요. 10번은 그래서 여기 위치에 20이라고 들어갑니다. 20. 양성자 10개, 중성자 10개라서. 근데 얘는 원래는 우리가 규칙대로면 양성자 11개니까 중성자도 11개 돼서 22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는 23이 들어가요. 중성자가 1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중요한 건 중성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좀 심한 개념인데 어쨌거나 중성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핵을 이룰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을 이룬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를 알면 이 원자 번호를 알면 모두 알 수 있다.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바로 양성자 수죠. 양성자의 수를 알 수 있고요. 전자도 6개 도는 거니까 무슨 수도 알 수 있다. 전자의 수도 알 수 있다. 원자 번호만 알면 양성자가 몇 개인지 전자가 몇 개인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죠. 오케이, 방금 쓴 게 요거네요.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원자 모형 얘기는 조금 패스를 할게요. 원자 모형은 또 공부할 때가 있을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껍질 얘기입니다. 껍질 얘기. 껍질. 자, 일단 체크할 건 이겁니다. 체크.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이상부터는 총 8개가 채워집니다. 밑줄을 쫙. 이 규칙이야. 전자를 채워 넣을 때, 원자한테 전자를 탕탕탕탕탕탕 채워 넣을 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입니다.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이 옥텟 규칙에 의해서 전자가 채워져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옥텟 규칙이 완벽하게 만족이 됐을 때 안정해집니다. 진짜요? 그러면은 이미 안정한 녀석들 하나만 끌고 와볼게요. 먹어도 안 죽는 기체 누구였죠? 헬륨. 원자번호 2번이죠. 양성자가 2개 있고요. 전자 몇 개 돈다? 2개 돌겠죠?
1차 껍질의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돌고 있으면 됩니다. 1차 껍질의 전자가 두 개 채워졌으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헬륨은 안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온, 원자번호 10번이죠. 양성자 10개죠. 전자 몇 개? 10개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운다? 전자 2개가 채워지고요.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8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딱 8개를 꽉 채웠네요. 꽉 채웠을 때 안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온도 안정적인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1쪽 원소에 해당하는 리튬을 한번 소환해 볼게요. 리튬을 소환하면 리튬 원자번호 3번이잖아. 3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3개 있겠죠. 전자 몇 개 들어? 3개 돌겠네요. 1차 껍질은 몇 개밖에 못 돌아? 2개밖에 못 돌죠. 나머지 하나가 2차 껍질로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건 전자 껍질을 꽉 채워야 되는 건데 얘는 꽉 찼어 안 찼어? 안 찼죠. 그래서 얘는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옥텟 규칙을 알고 있다면 누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리튬의 입장에서 지금 불안하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전자 하나 버려버리면 껍질이 사라지면서 마치 전자가 여기 1차 껍질이면 꽉 차 있잖아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면 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어디선가 전자 7개를 끌고 와서 여기 가득 채우면 돼요. 너무 힘들겠죠? 얘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전자 한 개를 버리는 방법이 더 간편하겠죠. 그래서 리튬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이해돼요? 왜 리튬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자가 있어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리튬은 전자 한 개를 버려서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들어. 금속이라고 해요. 금속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금속이란 딱딱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런 초중등 버전의 금속 버전에 벗어나가지고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자 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이제부터 금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얘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지 얻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무슨 그림이라고 말하냐면은 전자 배치도라고 해요.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전자 배치도를 그리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알면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간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옥텟 규칙. 원자 번호와 옥텟 규칙만 알면 모든 원자의 전자 배치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자 배치도를 딱 그려놓으면 얘는 금속이네, 비금속이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비금속 하나 소환해줄게. 비금속 플로린. 원자 번호 9번입니다. 양성자 몇 개? 9개. 전자 몇 개 필요해? 9개. 1차 껍질은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 나머지 7개가 2차 껍질을 채우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치? 일단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합니다. 그럼 플로린 입장에서도 안정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7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1개의 전자를 끌어오거나. 어떤 게 더 간편해요? 끌어오는 거. 그러므로 전자를 끌어오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이걸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비금속, 금속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속, 칼만 드는 걸 이러면 안 되지. 금속이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비금속이란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됐죠?
자, 이 규칙만 알면 우리 모든 원자들의 전자 배치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자 배치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려놓은 전자 배치도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안녕 전자 배치도. 1번부터 18번까지 전자 배치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보이나요? 자, 이제 잘 봐. 1족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성질이 다 비슷하다.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 이유를 저 그림에서 찾아봐. 그 이유. 남는 전자가 다 하나죠.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다 하나씩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의 선택은 다 하나씩 한 가지입니다. 나 전자 그냥 버릴래. 나도 이 전자 그냥 버릴래. 나도 이 전자 하나 버릴래. 모두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이 동일합니다. 화학적 성질이란 바로 저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전자를 하나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이 동일하죠. 그러므로 화학적 성질이 모두 동일한 겁니다. 화학적 성질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맨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수라고 합니다. 원자가라는 말이 뭐냐면 원자의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원자의 가장자리. 원자가 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잘 읽어야 돼. 원자가 전자 이렇게 주어처럼 읽으면 안 돼요.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원자가 전자라는 고유명사예요. 원자가 전자. 읽을 때 원자가라고 읽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까. 근데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 하나. 그래서 1족이에요. 이게 족을 결정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한 개인 것들이 1족입니다. 2족 봐봐, 2족.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2족입니다. 보이나요? 2족이에요. 그럼 쟤네들은 전자를 몇 개 버리고 싶어 하겠어? 2개를 버리고 싶어 하겠죠. 6개를 끌고 오는 것보다는 2개를 버리는 게 간단하잖아. 2개의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한다니까. 2개를 버리고 싶어 하는 성질이 동일하지. 그래서 같은 족, 같은 성질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3족은, 자, 10은 빼고 3만 보면 돼. 13족은 끝에가 3이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6개 봐봐. 잘 알고 있는 산소가 바로 16족인데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다 보니까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해요? 2개 부족하죠. 2개의 전자를 끌고 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비금속입니다. 산소가 왜 비금속이냐? 전자를 끌어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그죠?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6개인 것들을 말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7개인 게 17족이에요. 근데 이거 잘 봐. 18족. 18쪽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적혀있나요? 0개입니다. 0개. 쌤, 헬륨은 2개고 얘는 8개 아니에요? 8개 아니에요? 아니야. 원자가 전자의 정의가 첫 번째가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자 동시에 and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돼요.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지만 원자가 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봐봐. 이 전자 2개.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냐? 하니 안 하냐? 안 하잖아. 꽉 찼어. 반응 안 해도 돼요. 이미 안정해요. 반응에 참여 안 할 거 아니야? 이 모든 전자들은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원자가 전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가 모두 없기 때문에 같은, 원자가 전자가 없다는 특징이 같기 때문에 같은 족인 거야. 만약에 원자가 전자수가 만약 얘는 2개고 8개였자면 2개, 8개는 원자가 전자수가 다르잖아.
근데 어떻게 같은 족에 있을 수가 있겠어, 그지? 같은 족이려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몇 개로 같다? 18쪽은 0개로 같다라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2개, 8개는 뭡니까? 잘 봐. 원자과 전자와 흡사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의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최외각 전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최외각,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그냥 최외각 전자라고 해요. 학교에서 심화 개념이 아니면 잘 안 물어보는데 최외각 전자는 그냥 물리적으로 바깥에 몇 개 있냐가 최외각 전자고 원자과 전자는 그 최외각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냐. 그걸 또 구별해서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는 거죠. 얘는 그냥 최외곽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얘는 and 2가 있죠? 화학 반응에까지 참여하는 것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혹시라도 문제에서 18쪽 헬륨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면 2개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온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면 8개라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헬륨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그러면 0개예요. 네온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그래도 0개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자, 같은 족이 같은 성질을 보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자들이 8개마다 주기성, 8개마다 주기적으로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다?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되죠.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성질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래 표현법이야.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이 뭡니까? 주기적으로 성질이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는데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 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가 주관식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이게 시험 문제예요. 원자번호 증거함에 따라서 원소의 화학적 수를 결정하는 여기서 부가 설명이고요. 중요한 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밑줄 쫙 이게 시험 문제의 키워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에너지 준위 이런 것들도 잠깐 보여줄게요. 정신 줄 알았어. 학교인 줄 알았어. 정신 줄 알았어. 전자 껍질을 일할게요. 자, 이 전자 껍질인데 원래 수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여야 하죠.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전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수소 입장에 되어봐. 수소에 있는 전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봐. 전자가 이 첫 번째 껍질만 계속 평생 돌고 있는 이유가 뭘까? 플러스가 자기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전자한테 야 도망갈 수 있게 내가 에너지 줄게. 에너지가 막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있는 현재 껍질에서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갈 수 있다. 뭐만 가해주면? 에너지만 가해주면 가능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얘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자가 아예 형성이 안 됐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이 원자핵이 38만 년 기다렸잖아. 얘가 에너지 식을 때까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현재 붙잡고 있는데 다시 얘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멀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용어적으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40쪽의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40쪽 2번 문제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쓰세요. 에너지 준위라고 해요. 이거 있죠? 에너지
준위. 그냥 에너지 값을 용어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돌고 있게 되는데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돌고 있는 이 궤도를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 한다? 전자껍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돌고 있는 이 공간을 전자가 다니는 껍질이다. 전자껍질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근데 저 전자껍질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껍질로 올라갈 수도 있다. 반면에 높은 에너지 준위에 올라갔던 게 다시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가능하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올 수도 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겠죠. 보이나요? 맞네. 에너지 다시 아까 흡수했던 걸 다시 방출하면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써놓을까요? 이 현상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통틀어서 전이 된다. 전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이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 되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내용이 정리가 다 됐어요. 자, 40조 문제 풀 건데 시간이 많이 됐죠? 40조부터 숙제를 40조 개념학의 문제부터 숙제를 풀어보는 걸 합시다. 실력업 문제까지 45조 문제까지 풀어보면 되겠고요. 혹시 오늘 질문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본 것 중에 다음 시간에 함께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하면서 같이 질문. 뭐 하고 있어요? 보는 거? 네. 오늘 꼭 해결해야 돼. 이런 느낌이어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네요. 시간 늘릴까? 자, 많아죠?